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자신이 남긴 족적이 굉장히 거대해서 향후 한국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흥선대원군일 텐데요. 흥선대원군, 척화비 등의 단어는 외래 문화에 대해 극단적으로 거부감을 표출하고 보수적인 뜻을 담은 인터넷 밈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 역사에 있어서 흥선대원군의 존재감이 압도적인데, 하지만 동시에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려져 있거나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흥선대원군 파헤치기 시리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붙여준 호칭이고, 그 이전의 자기는 흥선군이었습니다. 흥선군의 본명은 이하응, 호는 석파죠. 흥선군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사도세자의 서자 중 은신군이라고 있습니다. 정조의 이복 동생인 거죠. 이 은신군의 양아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입니다. 즉 족보상으로는 흥선군의 할아버지가 사도세자의 서자이자 정조의 이복 동생인 겁니다. 적통은 아니라는 소리죠. 하지만 조선의 22대왕 정조, 23대왕 순조, 24대왕 헌종의 계보가 헌종 때에 끊깁니다. 헌종이 아들 없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조선의 조정을 주도하던 안동 김씨 일파는 강화도령이라 부르던 방계 출신의 왕실 종친을 25대왕 철종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런데 25대왕 철종도 후사 없이 사망합니다. 그럼 또다시 왕실 방계 출신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해야만 했죠. 그래서 세간에 알려져 있기론 방계 출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면 흥선군과 그 가족들도 후보에 들어가는 것이고, 흥선군이 안동 김씨의 환심을 사고자 일부러 안동 김씨의 연회에 참석하며 가랑이 사이를 기고 안동 김씨의 누군가가 던진 음식을 개처럼 먹고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마치 자신은 권력에 큰 욕심이 없음을 보였고, 허수아비 왕을 옹립하고 싶어했던 안동 김씨가 흥선군의 연기에 속아 흥선군의 아들을 차기 국왕으로 동의해 주었다고 하죠. 또 일부러 껄렁한 모습을 보이고자 거렁뱅이처럼 해진 옷을 입고 다니며 시정 잡배들과 파라코라는 무리를 만들어 왕실 체면 떨어뜨리는 일을 해갔고, 안동 김씨 일파들이 저런 놈이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도 무능한 왕의 아버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도 정치기를 거치며 조선의 정치와 사회가 무너졌다고 해도 아직 성리학을 절대시하던 시대에 지배층들에게는 체면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만약 흥선군의 저런 거지 행보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왕으로 추대되기에 마이너스 요소라는 거죠. 흥선군의 평판은 조선의 조정과 사대부 사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흥선군이 왕실의 체면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왕실 종친들의 특권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특히 흥선군은 시서화에 능통해 당대 화단과 문단에서 흥선군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흥선군은 특히 난초 그림에 정통했는데, 흥선군의 스승이 다름 아닌 조선 후기 지성계의 거물이었던 추사 김정이었죠. 사대부들은 흥선군의 난초 그림을 높이사 높은 가격에 사가기도 했습니다. 흥선군은 관직 경험도 있고 그렇게까지 가난하지도 않았죠. 흥선군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미 철종 시기부터 궁궐 출입을 자주 하며 조대비 등 왕실 어른들이나 사대부들과도 친분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방계 출신의 왕족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고 한들 그래도 그나마 적통해서 가까운 왕족을 추대해야 했고, 그런 점에서 흥선군의 가족들은 굉장히 높은 후계 서열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흥선군의 평판도 좋으니 흥선군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데 큰 반대가 없었고, 철종도 죽기 전에 흥선군이나 그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자는 의견을 비추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야사로만 전해지는 흥선군의 그 불량한 모습은 후대에 극화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흥선군이 아니라 흥선군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까요? 평판이 높았던 건 흥선군이지 흥선군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흥선군도 본인 입장에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어차피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 아들도 다음 왕이 될 텐데요. 실제로 흥선군을 왕으로 추대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흥선군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왕위 계승은 반드시 선대왕보다 족보상 학렬이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흥선군의 족보가 철종보다 낮지 않았기에 반드시 흥선군의 아들이 차기 국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의 일파의 당수이자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김좌근의 주도로, 그리고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조대비의 최종 승인으로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1863년 조선의 26대왕 고종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흥선군은 왕의 아버지 자격으로 흥선 대원군이 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깁니다. 장자 승계 원칙이 일반적인 조선시대에서 왜 흥선군은 자신의 장남 이재면이 아니라 차남 이명복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흥선군은 족보 학렬상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왕위에 준하는 권력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장남 이재면은 당시 나이 19살로 충분히 친정을 해도 되는 나이였죠.
반면 둘째 아들 이명복은 나이 12살로 반드시 누군가의 섭정이 필요했습니다. 순전히 흥선군의 개인적인 야심으로 둘째 아들 이명복을 내세웠지만 왕위 계승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조대비가 큰 반대 없이 승인해준 건 정확한 사연은 역사에 전해지진 않지만 조대비와 흥선군 사이에 사전에 거래를 하거나 합의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12살의 이명복이 고종으로 등극하자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기로 합니다. 다만 조대비의 수렴청정은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 실질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의 섭정이었죠. 흥선대원군이 아무리 왕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자기만 높아진 것일 뿐 정치에 개입해도 된다는 자격은 없습니다. 대원군은 관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에서 보듯이 흥선대원군이 조정회의에 참석해서 정책을 펼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운현궁이란 사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주요 고위직 관료들이 운현궁에서 흥선대원군과 다 결정을 하고 조정회의에서는 마치 조대비의 명령인 것처럼 그 정책들이 발표되는 구조였죠. 조대비가 섭정자임에도 실질적인 통치를 흥선대원군에게 일임한 건 그녀는 너무 늙은 노년의 나이라 정치를 주도하기 애매했고 차라리 패기로운 흥선대원군에게 맡겨 조선의 정치를 개편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뜻에 따라준 조대비에게 보답하고 왕권을 개혁하고자 안동 김씨를 숙청했다고도 알려져 있죠. 흥선대원군이 조정 대신들에게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만들고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높여 3층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여러 공들은 어떠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든다는 건 노론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뜻이고 남대문을 높인다는 건 남인들을 중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붕당 정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언제적 노론라면을 따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저 말을 한 건 조선왕족실록에는 없답니다. 오히려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 일파를 대단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당수였던 김자근의 경우 워낙 노년이라 애당초 조정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흥선대원군은 김자근에게 명예직을 주었으며 김자근의 양아들이자 안동 김씨의 새로운 세대였던 김병기도 처음에는 지방관직을 전전하기는 했으나 곧바로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습니다. 고종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김병기는 흥선대원군과 친분이 있었고요. 안동 김씨의 또 다른 실권자였던 김병학은 흥선대원군이 영의정에 임명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동 김씨 중에 유능한 자들이 있다면 흥선대원군은 적극 등용해 주었죠. 만약 흥선대원군이 피해 숙청을 감행했더라면 그간 안동 김씨의 권세가 있었기에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흥선대원군은 본인이 구상하는 개혁을 하나도 시행 못하고 안동 김씨랑 싸우느라 집권기를 보냈겠죠. 안동 김씨 입장에서도 흥선대원군과 굳이 척을 지기보다는 흥선대원군과 같은 편을 해서 그 기반을 유지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안동 김씨 가문에서 흥선대원군의 정책 일부분을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흥선대원군의 그 파격적인 개혁들은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흥선대원군이 교묘하고 영악하게 정치제를 잘했던 게 서로 정적인 조대비와 안동 김씨를 모두 끌어안았죠. 다만 고종 재위 1년이었던 1864년 흥선대원군이 세도정치의 권력기관이었던 비변사를 없애버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세도정치가 점점 희미해진 건 맞습니다. 비변사 혁파에도 안동 김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건 어쨌든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를 우대해주고 있으며 비변사도 곧바로 폐지한 게 아니라 처음엔 권한을 축소했다가 이듬해 완전히 폐지했고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시킨다는 명목으로 없앴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비변사가 워낙 부정적인 기구라고 욕을 먹는 여론이 팽배해 있었죠. 이처럼 흥선대원군은 초기에 아주 이상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져갔습니다. 바야흐로 흥선대원군의 세상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자기를 끌어내릴 사람이 자기 며느리였다는 것을.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대립은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